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 어제와 오늘 10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수도권과 광주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돼 지역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중앙동 침수 피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는 피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감찰에 들어가고 관련 공무원 3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을 일으킨 금강농산의 담뱃잎 찌꺼기 불법 사용에 대해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강농산 대표이사의 징역형을 확정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 등 후속 대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사업 추진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산자부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자부담과 사업계획 명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9일 이후 군산의 한 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N차 감염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지만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산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과 타 지역 접촉을 통한 확진자 등 나흘 동안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군산 주점에서 처음 발생한 돌파 감염에 이어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군산.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의 가능성을 두고 군산 주점 관련 표본 7개를 감염관리본부 호남지부로 보낸 상태입니다. 15일 오후 3시 기준 10명을 비롯해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군산에서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광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미군기지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산은 서울 관악구 확진자하고의 관련된 분이 5분입니다. 광주 확진자하고의 접촉으로 1분, 그리고 그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 전 보호자 검사에서 확진이 되신 분 1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 관련 확진자의 경우 놀러온 지인과 접촉하거나 타 지역을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관련해서 군산 2464번 그 확진자의 경우에는 관악구 확진자가 2464번과 친구 관계인데요. 7월 10일과 11일 그 양일에 걸쳐서 군산에 방문을 해서 친구와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 친구, 지인,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전파가 된 사례입니다. 이달 들어 군산 주한미군 확진자는 모두 5명, 지난 9일 확진자는 영회식당을 들렀다가 확진됐지만 나머지 4명은 기지 안에서만 지낸 것으로 알려져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도내 확진자 발생으로 거리 두기가 강화된 1단계로 조정돼 8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마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든 확진자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군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10명, 군산 10명, 익산 3명, 임실 1명 등입니다. 군산 지역 확진자는 서울과 광주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익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498명, 군산은 313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26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입니다. 지역 발생 1,555명, 해외 유입 45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050명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어제 중앙동 침수 피해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침수 피해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은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회가 끝난 후 8월 2일부터 이뤄집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과 8일 두 번에 걸친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익산시는 2차 침수에 대한 원인이 하수관로 파손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더 큰 피해를 일으킨 1차 침수 원인은 오수바지 막힘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1차 침수 피해 원인이 오수바지 막힘으로 인한 단순 재해로 판명날 경우 익산시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익산시는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아직 보상에 관한 얘기가 나올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상 여부는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데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책임 회피에 소지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침수 피해의 원인 관계를 밝히고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7월 말 임시회가 끝나고 이제 8월 1일부터 행정사무조사 추진위원회에서 조사를 지금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에서는 이제 피해 주민, 그 공사한 그 사업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누가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특위 활동이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중앙동 침수 피해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3명을 대기 발령하고 특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감찰에 돌입했으며 상하수도 사업단장과 전 하수도과장, 하수관리계장 등 3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또 자문 변호사 5명을 통해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공사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까지 입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수해복구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시리에 빠져 있는 중앙동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앙동 통장협의회가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을 위해 수해복구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앙동 통장협의회는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등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8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종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자부담 문제와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이 늦어지자 최근 추진 여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한 산자부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사유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조선업 업종전환 사업과 관련해 올 들어 3번째 열린 군산시의회 간담회. 산업자원부가 이 사업을 계속할지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열린 자리입니다. 그동안 군산시와 시의회는 자부담 출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동조합 내부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협동조합이 내놓은 해결책은 크게 2가지. 자부담 45억 원 가운데 22억 1천만 원은 올해 안에 출자하고 장비를 구축해 생산을 본격화하는 오는 2023년부터 2년 안에 나머지 출자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내부 갈등 문제는 민과관이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10곳의 새로운 기업 영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협동조합이 내놓은 대안이 그동안 나온 사업 구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사유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를 넣고 어느 회사가 얼마를 지금 출자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별도 자료가 있어요. 별도 자료 주셨는데 출자 내용만 있지 회사 명이 없어요. 의원님들 자꾸 논의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10년 사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업을 이어가겠다면 자부담 문제라도 확실히 매듭 짓고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증이나 법적 효력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부담 45억 원 가운데 현재 출자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건물이나 장비 매각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감독 강화권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효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설을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입으로 약속해도 그런 법적 효력이 없으면 나중에 또 흐지부지 되거든요. 이런 상황임에도 군산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산자부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력 구조물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담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안전장치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사업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사업 예산 집행을 승인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 복합도시 조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은 55.6%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2차 전북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2차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20조 7,8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또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을 육성합니다. 전라북도는 2차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21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군산 지역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세관이 발표한 올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군산항을 통한 수출은 11억 3,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1%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8억 9,500만 달러로 8.6%가 늘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주요 수출 품목은 화공품과 기계류였고 주요 수입 품목은 목재와 철강제, 사료 등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익산시의 이번 지원 확대로 연중 20% 할인으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혜택과 연말 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분기 익산 다이롬 사용 결제액 상위 30곳은 소비촉진지원금 적립이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마트 18곳과 병원 4곳, 주유소 6곳, 기타 2곳입니다. 익산 다이롬은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총 누적 발행 금액은 3,15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된 금강농산의 담뱃잎 찌꺼기 불법 사용에 대해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소송이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법령 개정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금은 철거된 옛 금강농산. 최근 대법원이 금강농산 측이 제기한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습니다. 무변론 상고 기각은 상고 내용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재판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27일 이뤄진 전주지법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공장장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또 금강농산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연초박의 불법 사용 문제가 그대로 확인이 되었고 수년 동안 금강농산과 그의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연초박을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상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개정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선 금강농산 대표이사 등은 비료관리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금강농산이 운영된 시점은 2001년.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됐습니다. 검찰 기소 시점이 2020년 3월 13일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불법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또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가 적용된 것은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에 연초박을 퇴비화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한 것처럼 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11년 2월 15일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올바로 시스템에 접촉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한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련법 등 관련법을 좀 개정을 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을 허위 신고하고 허위 보고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전마을 주민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금강농산의 연초박 불법 사용. 유사한 환경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장자교가 오랫동안 폐쇄되면서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장자교는 지난 1986년 개통된 이후 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나면서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시설이 낡고 노후된 데다 일부 파손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폐쇄됐습니다. 장자교가 반년 넘게 보수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산시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이럴 경우 모두 6억 7,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냉동이 나운 이동 공유곳간에 냉장고를 기탁했습니다. 에이스냉동 박광철 대표는 전달된 냉장고가 공유곳간의 식품 공유에 쓰여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나운 이동 공유곳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 B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해상풍력이 본사를 부안군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군 위도 인근 해역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한국해상풍력은 주민 우선 채용과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2억 5천만 원의 지방세 증가와 일자리 확충 등이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지역 주민과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2배로 늘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에 급식소 2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청과 한옥마을 주차장, 전북대학교 등 20곳이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설치로 40곳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시는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먹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과 전주 지역 관광 명소가 연계된 패키지 관광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전주시와 함께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패키지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익산과 전주를 하루씩 관광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익산 지역은 나바위 성당과 고스락, 교도소 세트장, 구룡마을, 미륵사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주 지역은 수목원과 팔봉예술공장, 한옥마을 투어가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오는 9월 문을 여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신규 로컬 프로듀서에 대해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250여 개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로컬 프로듀서 교육은 바코드 출력 방법과 농산물 가격 결정, 안정성 검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8월까지 출하 대비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의 공영주차장 브랜드 1위대가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감독의 지휘 아래 디자인, 건축, 교통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이뤄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주차장은 바닥의 단차를 제거하고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등의 안전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경사로를 활용한 소광장 무대에서는 버스킹,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CLGG 코리아가 익산 행복 나눔마켓 뱅크와 보건소에 마스크 15만 장과 떡 5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롯데몰 군산점 차롯데 봉사단이 1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5대를 기탁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폭염 위기에 노출 위험이 있는 15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인피면 지역협의체와 새마을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된 가정을 청소하고 도배와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